모든 흉기는 깨어진 것들이다. 김경숙. 대를 물려 쓰던 밥사벌이 깨지면서 당대의 손을 베었다. 끼니를 담고 거두던 따뜻한 손에서 흉기가 태어났다. 흉기란 깨진 것들의 후일담 같아서 그릇을 닦을 때 달그락거렸던 일, 부딪히며 땅땅거렸던 일들이 다 흉기 하나를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돌변할지 모를 흉기에 밥을 담아 먹었던 것이다. 무참히 깨진 말과 날카로운 시간을 곱씹고 있을 때 필연계를 떠나는 새들, 새알이 깨지면서 화살같이 단도와도 같이 태어나는 날개들, 새는 쉬 사람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 저것들은 흉기와는 거리가 먼 틀림없는 흉터일 것이다. 깨진 사발을 뒷안에 버린 뒤부터 가끔 오후의 햇살이 깨지는 것을 본다. 그대 혹은 그때. 김경숙. 그때라는 말에 시차를 두고 그대라고 읽으면 장운용꽃 우거지던 계절이 다가와 달달한 맛이라고 씁쓸하게 입맛을 다신다. 뒹굴던 꽃술에서 깨어나듯 식은 입술을 닫고 꽃잎 지는 저녁을 서성이는 봄. 어둑한 시간들이 살갑기만 해서 그때로 가면 그대라는 꽃피는 시절이 있어 그때라는 말에 따뜻한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 왜 세상의 그대들은 다 그때에 있고 그대는 왜 이렇게 아득히 먼 곳일까? 그때라는 말, 봄이 몰려있고 활짝 핀 심장들이 두근거리는 여름의 그림자를 포개고 귓속말은 부풀어 끝없이 흩날리겠지. 너무 눈부셔 꽃잎이 허물어지는 그때와 그대들. 아, 무덤 같은 그대 혹은 그때라는 말. 김경숙. 소뚜껑 여닫는 소리에도 격이 있다. 먹이려는 손길과 먹으려는 손길이 맞닿아 반질반질한 소뚜껑. 스르릉 혹은 스스슥 식은 밥솥을 여는 소리와 갓 뜸든 밥솥이 열리는 소리는 사뭇 다르다. 그건 배고픈 사람과 그 형편을 생각하는 마음의 온도 같은 것이리라. 열고 닫는 일이란 마음의 부름을 받는 일이어서 소뚜껑 열고 닫히는 소리 또한 마음을 열고 닫는 소리인 것이다. 한껏 끌어넘친 소리들, 열리지 않던 적이 있었던가. 허기진 손들을 반기며 천근 같은 무게로 한 집안의 끼니를 지켜준 듬직한 소뚜껑. 빈 솥이든 가득 찬 솥이든
열리는 소리엔 다 그만한 자격이 있다. 한벌, 김경숙. 밥상을 받아보면 수저가 한 벌로 놓여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엔 떠먹을 일과 집어먹을 일이 동시에 있다. 한 벌의 반대는 외벌이라고 한다. 둘은 하나 때문에 생겨난 숫자이고 양쪽은 이쪽 저쪽이 모여 생긴 곳으로 집어먹기도 하고 떠먹여주기도 하면서 함께 붙어 있어야 쓸모가 있는 한 벌이 있어 서로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부부는 그 한 벌에 서로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다. 춤추는 쉼표, 김경숙. 딱 어느 중간이 되면 터져나와 춤추는 쉼표들이 있다. 치열하게 겨루던 승부를 잠시 식혀주는 격렬한 쉼표들. 높은 단체 행동주의자들이며 바람의 협약자들이다. 꽃과 열매가 시는 동안에도 침엽들과 감목들이 섞여 단체 치어리딩으로 뜨거운 바람들을 북쪽으로 옮기고 있다. 하프타임. 열띤 쉼표들이 활짝 춤추는 동안 뜨거운 스코어들도 잠시 쉰다. 정오가 되면 제 몸에 깃드는 그림자처럼 분쟁들도 엉킨 증오들도 저랬으면 좋겠다. 쭉정이, 김경숙. 속이 없는 껍데기, 속이 없으니 속상할 일도 없겠다. 속이 비었으니 메아리 몇 개 넣어놓고도 어지간히 소란스럽겠다. 괜찮다, 괜찮다. 그거 다 속이 텅 빈 말이라서 몇 개쯤 갖고 다니면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도 있겠다. 사람의 말 속엔 알맹이가 가득해서 무겁지만 새들의 울음소리나 메아리는 멀리 버리는 껍질 같아서 훌쩍 산을 넘어 갔다가도 돌아와 나뭇가지에 사뿐히 앉는다. 속이 없으니 애탈 일도 없겠지만 살면서 그런 날이 얼마나 있겠는가. 꽃이 하나, 김경숙. 아가야, 사방팔방 꽃이 뿌려놓고 꽃 하나씩 필 때마다 내 이름으로 써야겠다. 꽃이란 피고 지는 일이 있으니 1년에 한 12개쯤 번갈아 부르면 좋겠다. 아가야, 평생 너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봄맞이 별꽃 구슬봉이 꽃말이 은방울꽃 등대풀 하늘나라 꽃무릇
금불초, 국화, 산다와 같이 세상의 모든 꽃을 일일이 부르는 일처럼 사랑스러워서 참 좋겠다. 사철 찡그린 꽃 없으니 너의 이름엔 온통 웃는 꽃들이 반짝이고 있어. 생각만 해도 바라만 봐도 얼마나 좋을 것이냐. 바람 한 봉지. 김경숙. 과자 봉지에 빵빵하게 들어찬 한 봉지의 바람. 단맛들이 가득한 진공 속은 공기도 없으면서 저절로 부풀고 쪼그라드는 달을 닮았다. 아주 오래전 지구 사람이 찍어놓은 그 발자국도 그 모양 그대로 있겠지. 어쩌면 달은 그 발자국 하나를 지키려고 숨도 쉬지 않고 펄럭거리지도 않고 부풀고 수축하는 그 간격으로 두근거리고 있을 것이다. 흔들면 소리가 나는 단맛 섞인 바람 한 봉지. 뜯는 순간 다른 보름의 그 환한 불을 서둘러 끄고 칠흑으로 변할 것이다. 깜깜한 달에선 유독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잦았다. 어둠의 또 다른 표현은 바스락거림. 손은 어둠을 분리하지만 손을 피하는 어둠은 없다는 뜻이다. 누구나 가끔 뜯고 싶은 어둠 한 봉지가 있다. 접었다 펴는 일. 김경숙. 불이람을 오르던 한 남자가 접었다 폈다 안간힘을 쓰며 가는 자벌레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 접는 일 혹은 접었다 펴는 일이라면 남자도 신물나게 겪어보았다는 듯 다만 접은 만큼만 딱 그만큼만 펴고 다시 그만큼만 접어지는 이치가 신기하다는 듯 접었다 펴는 반복만으로도 기어코 아득한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신기하다는 듯 보고 있다. 그것이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남자는 또 신물나듯이 알고 있지만 그 쭈그려 앉은 남자 곁에 또 웬 여자가 와서 접었다 펴는 수없는 반복 끝에 자벌레는 눈부시게 날아오른다는 것을 슬며시 알려주는 것인데 앉았던 남자가 일어서고 접었던 그림자가 딱 그만큼만 펴지고 가을 환승역. 김경숙.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과 내려앉으려는 도요들, 저건 계절이 섞이는 일이다. 바람의 선로를 따라 물길이 열리고 물에서 놀던 기러기 떼들 수면을 일제히 날아올라 선회하면 물은 금세 낯빛이 바뀐다. 물밑은 일순 긴장한다. 둥둥 떠다니는 물구름들과 저토록 많은 발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 까마득히 탑승객을 태우고
정시에 출발하는 환승역, 해마다 오고 가는 선로는 같고 기루의 행선지만 바뀔 뿐이다. 섞이는 물 후미에는 북쪽을 예감하는 온도가 푸득거린다. 계절이 교차하는 호수 중엔 갈대가 하얀 손을 흔들고 있는 우포늪 하늘이 그중 첫 번째다. 환승하는 가창오리떼들 곧 추운 역에 도착할 것이다. 한 방울. 김경수. 체한 몸을 두드릴 때 새끼들은 손끝으로 몰린다. 도망가듯 숨어들 듯 모여든 손끝을 따면 한 방울 피가 돋는다. 그래, 딱 한 방울이다. 답답했던 일들과 더부르겠던 근황들이 딱 한 방울로 막혀있던 것이다. 한 방울의 힘, 거대한 덩어리의 비밀과 내밀이 모두 저 한 방울 속에 들어있어 시원한 속 쑥 하고 내려가는 섭리 혹은 순리. 그러고 보니 바늘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떤 채증도 다 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종점에서 2시간. 김경수. 싸늘한 플랫폼을 빠져나와 아픈 눈물들이 뒤엉켜 혼절하는 대합실에서 무궁한 쪽으로 환승하기 위해 지거운 짐 꾸러미들을 하차하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별이 통보되지 않은 영정사진 틀에 검은 리본이 울다 웃다 사선으로 분리되고 있는 동안 무궁한 저쪽으로 편승하려는 종점에서는 타는 불구덩이라도 제발 평안하기를 빌며 개찰구 앞에서 입술을 깨무는 시간, 무너지려는 계단을 올라가서 벽을 움켜잡은 시계는 가슴을 뜯어내며 신음소리만 쏟아내고 있다. 지나온 길을 축축하게 복제 중인 매표소에서 뼛속까지 켜켜이 뭉쳐놓았던 짐꾸러미들을 말끔히 내려놓았는지 2시간을 당금질한 승객은 환하게 웃으며 한 줌 채로 발권되었다. 밤이 되기 전에 무릉천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다. 먼지력. 김경수. 먼지는 날짜에서 피어난 부피다. 훅 불면 날아오르는 먼지들은 날개들의 반대파이거나 꽃의 대역이다. 피어오르고 난 뒤엔 반드시 지는 일종이지만 우수수 지지는 않는다. 혹자는 가라앉지 못함으로 분한 마음일 수도 있겠다. 깃털을 품고 있는 고요한 일습일 것이다. 평생 외출해 본 적 없는 가구들을 드러내면 숨죽여 살아온 날들이 어깨를 펴고 공중으로 솟구친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시간의 부스러기들이 소리 없이 눈부시다. 외면과 방치 사이에 헐거워진 틈을 열고 틈새를 털어내다 보면 놀라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자욱한 방이들, 햇살을 젓는 야인 헛날갯짓이 반짝이며 뒤엉키다 힘없이 주저앉는다. 먼지력, 이보다 더 견고한 달력이 있을까? 나무 둥치에 번져가는 나이테 같기도, 노인 살갗에 핀 검버섯 같기도 한 바닥을 벗어나려던 절박했던 순간들이 들풀검이 줄같이 소복하다. 너무도 헐거워서 날아가는 것조차 잊고 있는 먼지들, 그 시간의 허물이 날개의 부력이다. 오래되면 흐릿한 시야가 되고 마는 먼지는 사물이 벗어놓은 날짜다. 나일락과 들국화가 다른 계절이듯. 김경숙. 눈과 코 그리고 귀 중에 가장 먼 거리를 냄새로 달려가고 또 달려온다는 코. 이슥한 밤에 묻혀온 냄새 하나를 문 밖에서 탈탈 털고 문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이불 속에 꽁꽁 묶고 잤지만 엄마 코는 귀신 같아서 깃불에 붙어있던 냄새 한 오라기를 기어이 찾아내서 두근거리며 가슴 조이던 시간들 모조리 들통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냄새의 구석에 대해 다그쳤고 그럴수록 나는 자꾸만 숨겨야만 되는 냄새들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우리는 차츰 익숙한 냄새로 서로 안심하고 생소한 냄새로 눈치를 보는 사이가 되어갔다. 햇 냄새와 묵은 냄새를 두고 모두 같은 코의 소속이라고 했지만 나일락과 들국화가 다른 계절이듯 냄새에도 제철이 있어. 나만이 아는 냄새에 은밀히 젖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달포만의 집에 들어오시던 날 한밤중에 부엌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그때 내 발등 위로 진창으로 번지는 눈물에서 평생 묵인해야만 하는 뼈아픈 냄새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파릇한 가시에 독 오르듯 어떤 냄새는 가슴을 찌르고도 남는다는 것을 그때 보았다. 오방이 빛나는 말. 김경숙. 별꼴이야. 돌아서는 등 뒤에서 들리는 빈정대는 말. 왜 마음 상하지 않지? 갑자기 내 몸이 별처럼 반짝거리지? 오방이 뾰족한 밝기로 빛날 것 같은 그 말. 한동안 어둑한 마음에 외롭게 떠 있겠지. 잠들지 못하고 은하수 사이를 서성이겠지. 낯익은 골목을 오가며 발소리를 뒤척이겠지. 마주보던 새벽달도 등이 까무룩해져 가까스로 아침이 오겠지. 떠오른 햇살에도 눈밑은 어둡기만 하겠지. 그동안 별꼴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손 흔들며 빛나는 등이 될 것만 같다. 밉지 않는 등 뒤를 갖는다는 것, 참 쉽다는 생각이 든다. 말 한마디만 오역하면 내 몸이 별이 된다는 것, 떠나간 미운 등들이 한동안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 떠나온 등이 모두 별꼴이었으면 좋겠다.